안녕하십니까. 기본요약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약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원료는 장석이며 장석이 있기 때문에 유약이 탄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장석에는 산화물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녹는 알칼리 성분이 다른 광물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료들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입니다. 장석이 토석이나 규석, 고령토보다도 더 잘 녹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형재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매형재료인 나무재와 백운석은 자신의 용융 온도는 1700도씨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장석과 함께 사용하면 장석의 용융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재료를 매형재료라고 하며 이 때문에 1250도씨 이하에서 녹는 유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유약에서의 원료의 역할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원료들, 즉 도석, 그 다음에 석회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자 유약은 도석, 나무재, 석회석, 규석만을 사용해서 만든 유약입니다. 즉 도석 57.76%, 나무재 16.5%, 석회석 8.25%, 규석 17.49%를 갖다 섞어서 만든 것으로 청자의 발색을 위해서 산화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성 온도는 환원 분위기로 1230도씨에서 1시간 해주었습니다. 이때 이 네 가지 원료가 유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원료 각각을 갖다가 원조 모형으로 성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원료씩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도석, 나무재, 도석, 석회석 또는 나무재, 석회석 이런 식으로. 그때 비율은 그냥 유지했습니다. 즉 도석, 규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57.76 대 17.49 이렇게 비율은 유지한 채로 두 가지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원료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도석, 나무재, 석회석, 나무재, 석회석, 규석 이런 식으로서 세 가지 원료씩 짝을 지어줬는데 그때 비율도 나무재, 석회석, 규석인 경우 16.5, 8.25, 17.49를 그냥 유지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원료씩 짝을 짓고 세 가지 원료씩 짝을 지은 그 조합을 가지고 우선 잘 혼합해 준 다음 원조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똑같은 소성 온도에서 소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 첫째 줄이 그 청자에 사용됐던 원료들입니다. 두 번째 줄이 두 가지 원료씩 짝을 지어준 것이고 세 번째 줄이 세 가지 원료씩 짝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선 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 1230도씨로 소성하였을 경우 녹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장석인 경우 장석은 약간 녹아서 이 모서리가 없어지고 유약, 표면도 유약이 생긴 걸 알았는데 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도석의 용융 온도가 장석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도석 내의 알칼리 함량이 장석보다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 다른 원료들은 전혀 녹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료씩 짝을 지은 것입니다. 도석, 규석, 도석, 석회석, 석회석체 이런 식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녹은 것은 도석, 석회석, 도석체가 녹았습니다. 또 석회석하고 재를 비교해서 보면 도석, 석회석보다는 도석체가 더 잘 녹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석회석보다는 나무재가 매형 효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 규석이나 재규석 이런 것들은 전혀 녹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원료씩 짝을 지은 것입니다. 도석, 재, 규석, 도석, 석회석, 재
이런 식으로서 세 가지 원료를 짜가지었는데 그 중에서 녹은 것은 도석, 재, 규석, 도석, 석교석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석, 석교석재는 거의 유약처럼 녹았습니다. 이 녹은 4개의 이 시험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석도 앞의 장석과 마찬가지로 유약을 만들 때 출발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도석이 장석보다는 용량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도석 석회석이나 도석 재보다도 도석 재 석회석이 더 잘 녹은 것을 봐서 도석에다가 매형재료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2가지 이상의 매형재료를 사용하면 매형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장석과 도석을 갖다가 비교할 것 같으면 장석은 약간 녹았었지만 도석은 전혀 안 녹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장석의 용융성이 도석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화물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녹는 알칼리 성분이 도석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 도석의 용융 온도는 대개 1300도 내지 1400도씨지만 나무재, 석회석의 용융 온도는 1700도씨 이상입니다. 앞의 장석 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300도 내지 1400도씨에서 녹는 도석에 1700도 이상에서 녹는 나무재나 석회석을 첨가하면 그 도석은 1230도씨 이하에서도 녹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석도 매형재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은 도석에 석회석을 첨가한 거고 도석에 나무재를 첨가한 것을 보면 도석에 나무재를 첨가한 것이 더 잘 녹았습니다. 즉 석회석보다는 나무재가 매형 효과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매형재료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은 4가지 유약 중에서 가장 잘 녹은 것은 도석, 석회석, 나무재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 장석 또는 도석에 한 가지 매형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2가지 이상의 매형재료를 사용하면 그 매형 효과는 한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자 유약은 도석, 규석, 석회석, 나무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규석은 1710도에서 녹는 원료인데 장석과 매형재료 또는 도석과 매형재료의 조합에 의해 장석이나 도석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규석을 같이 녹여주어 완전한 유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령토의 경우나 점토의 경우도 규석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즉 장석이나 도석에 한두 가지의 매형재료를 사용하여 잘 녹인 다음 그 조합에다가 고령토 또는 규석을 첨가하면 완전한 기본 유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든 기본 유약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각 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강의받은 후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면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자기 유약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유약에 사용되는 원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석일 것입니다. 장석이 있기 때문에 유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유약을 만들고자 할 경우 장석이나 도석이 유약 제조에 가장 중요한 원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석이나 도석에는 유약이 용융할 때 잘 녹는
알칼리 성분이 다른 광물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석이나 토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알칼리 성분의 함량이 많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장석에는 알칼리 성분이 8 내지 14% 정도 함유되어 있고 토석에는 4 내지 8%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분은 점토나 규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장석 내에는 유약을 잘 녹게 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알칼리 성분이 있는 반면에 유약을 잘 안 녹게 하는 브레이크 성분, 즉 규석이나 고령토 성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석이나 도석을 지휘한 대부분의 광물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13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용융하지 않지만 장석은 엑셀러이터 역할을 하는 알칼리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원료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입니다. 또한 장석은 천연에 존재하는 각종 광물 중에서 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즐겨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이와 같이 장석이나 도석은 유약 제조 시 꼭 필요한 원료이며 이들의 움직임은 유약의 유조를 크게 변화시키므로 선택 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원료입니다. 장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약에 사용하는 장석은 소다 장석과 카리 장석입니다. 천연에서 산출되는 장석에는 순수한 소다 장석이나 카리 장석은 거의 없고 이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두 가지 성분 중 소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장석을 소다 장석으로 카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장석을 카리 장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순수한 소다 장석에 순수한 카리 장석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그 용융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카리 장석이고 이것은 순수한 소다 장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리 장석은 거의 녹지 않았지만 소다 장석은 잘 녹았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카리 장석과 소다 장석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소성해 본 것입니다. 즉 두 번째 것은 카리 장석 90에다가 소다 장석 10%, 세 번째 것은 카리 장석 80에다가 소다 장석 20% 이런 식으로 섞어본 것인데 가장 잘 녹은 것은 세 번째 거, 여덟 번째 거죠. 카리 장석 30에다가 소다 장석이 70% 들어간 것은 소다 장석보다도 더 잘 녹았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이쪽이 순수한 카리 장석이고 이 오른쪽이 순수한 소다 장석입니다. 순수한 소다 장석의 녹는 온도는 대개 1110도, 순수한 카리 장석의 녹는 온도는 1530도씨인데 거기에 카리 장석하고 소다 장석이 한 카리 장석하고 소다 장석이 7대3 비율, 즉 소다 장석이 70, 카리 장석이 30% 그렇게 섞여 있으면은 녹는 온도가 소다 장석 단독보다도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석들에 대한 그 소성 관계를 갖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장석을 갖다가 원조 모양으로 성형해 가지고 환원 분위기로 123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소성한 결과입니다. 이 온도에서 녹은 장석도 있고 또 전혀 녹지 않는 장석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녹은 장석은 그 안에 알칼리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녹지 않은 장석은 알칼리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어느 장석을 보더라도 유약처럼 녹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유약처럼 잘 녹게 하려면 여기다가 매형 재료를 사용하지만 되는 것입니다. 천연 원료로 사용해 유약을 만들 경우 유약 저압 내에서 성분상의 작은 변화에도 유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바로 장석입니다.
그러나 장석은 천연원료이므로 항상 일정한 성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약 제조 시 한 종류의 장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세 종류의 장석을 사용하는 것이 성분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석을 유약에 사용하는 경우 소다 장석을 사용한 유약은 녹는 온도가 비교적 낮으며 발색 효과도 좋지만 유약의 열평층을 크게 하기 때문에 유약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반면에 카리 장석을 사용한 유약은 녹는 온도가 다소 높지만 녹는 온도 범위가 넓으며 유약의 점도가 높고 유약의 강도와 내구성을 좋게 합니다. 장석이 아주 좋은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약 제조 시 장석의 사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원료 이도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장석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유약 내에 작은 기포가 많은 유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나만의 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장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장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 장석이 어떤 종류의 장석이며 산지는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계속적으로 일정한 유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항상 같은 장석을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알칼리 함량이 많은 장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수한 소다 장석을 유약으로 만들 때는 보관할 때 그 장석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가 녹아나오기 쉬우므로 이 점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카리 장석을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1250도씨에서 소성해 본 결과입니다. 카리 장석을 갖다가 소성할 것 같으면 1250도에서 녹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여기에 백유석이라는 다른 물질이 새로 생기며 여기선 유약 유리질이 만들어졌는데 작은 기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활용한 것이 바로 신호유약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통 신호유약을 만들 때 장석 한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서 그 유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유약 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할 것 같으면 매형 재료로서는 참나무재, 백운석, 석회석 등이 있으며 유약에 사용할 때는 매형 재료를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석은 유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료인데 구입할 때는 가능한 한 알칼리 함량이 높은 장석을 구입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도석과 다른 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